첫 번째, 복습으로 해당 범위를 정독으로 1, 2회독을 한다.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책을 몇 번을 읽어야 되나요?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. 몇 번을 읽어야 되지? 모르겠어요.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죠.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꼼꼼하게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되시면 아실 건데 한 5월쯤 돼버리면 막 이렇게 허세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. 노동법 나 하루만 다 읽어. 막 이런 분들 별로 안 중요해 그런 거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지. 막 야 그 하루만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난 시험 볼 때까지 한 50회도 하고 갈 거야. 뭐 이런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. 그렇게 보는 거는.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빨리 보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한 번을 보더라도 특히 지금은 한 번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중심으로. 그래서 책 보시다가 강의 시간에 슬쩍 넘어갔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연락을 주세요. 그거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. 그래서 일단 최소한 복습하면서 책의 내용이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 이건 없어야 돼요. 그거. 그러니까 꼼꼼하게 무조건 봐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한 두 번, 세 번 볼 수 있으면 좋지 당연히. 근데 한 번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좀 일단 읽어줘야 돼요. 이건 필수죠, 필수. 특히 여기서 좀 신경 쓸 건 뭐냐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논점들이 있어요. 이건 보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은 흐름이 이런 거예요. 문제가 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판례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검토는 어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기에서는 좀 힘 빼도 되는 게 학설하고 검토는 힘 빼도 돼요. 일단 실제로 연기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에 대한 반대견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얘기하는 되게 큰 반대견이 아니면 강의 안 할 거예요. 오히려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정리할 거냐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되 왜 문제가 되고 판례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이 많은 판례는 왜 비판이 있는지 비판이 많지 않은 거는 강의 안 할 겁니다. 책에 있어도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기가부터 해요. 읽을 땐 하는데 지금은 괜히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그래서 깔고 하셔야 되는 거 왜 문제가 되는지 판례 입장이 어떤지 이런 거예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너무 기본 법 규정인데요. 모르는 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뭐가 있냐면 사용자의 해고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요. 뭐 우리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제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23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그다음 기타 인사말령을 낼 때 근로자한테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.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그럼 우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구나.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의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. 예를 들어 형법상 폭행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폭행죄를 막 엄청 세분화해가지고 뭐 어퍼를 올리면 뭐 징역 1년, 훅으로 돌리면 뭐 2년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렇죠? 3대를 맞으면 어떻게 하고 4대를 맞으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4대를 맞았는데 뭐 전치가 5주가 나면 어떻게 6주면 어떻게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있나? 불가능하지. 그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. 그러니까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결국 남은 건 뭐겠어요? 해석을 해야 되겠지. 결국 대부분의 문제점에서 문제가 왜 되냐면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서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기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. 결국 법학이라는 건 결국 해석학, 논리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오케이, 그렇습니다. 그럼 실제로 판례 어떻게 봅니까?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모르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세요. 해고, 예를 들어서 징계해고의 정당성,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세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더라.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. 사생활 비행은 어쩌고, 그렇죠? 범죄 행위는 어쩌고,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. 해석을 통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 의미에서 징계, 어떻게 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냐.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되겠죠. 세부적으로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인사발령할 때 예컨대 전직 발령이다. 기업 내에서의 뭐 타 부서 내지 타 지적 보내는 거 전직 발령이다.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가 제시하는 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입사원 절차를 거치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 판례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정당한 이유라는 이 한 단어 가지고서 이제 각 적용에 있어서는 판례가 풍부하게 해석을 통해서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요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는 공부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없어야 되고
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 것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, 판례 입장이 어떤지. 그리고 판례도 그냥 문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거 플러스 결론. 모든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, 이유가.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얘한테 분명 나쁜 놈이야, 천하에 나쁜 놈이에요. 나쁜 놈이 야, 너 징역 5년. 이유는 너 나쁜 놈이잖아. 이게 안 되잖아, 이거는.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, 논거가. 그러니까 논거와 결론 두 가지가 모두 가져가야 됩니다. 그래서 판례 결론도 중요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결론만 중요하죠. 2차 시험에서 논거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논거, 결론, 판례 요거 좀 꼭 좀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. 무조건.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하면 좋은데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이게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면서 자괴감 느낄 필요 없어요.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정독하면서 이 교재에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없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논점되는 거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판례 입장이 뭔지 논거 결론 공부했다.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가 가져가야 될 목표입니다. 그 다음 뭐냐면 그게 되고 나면 목차를 보면서 해당 목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거예요. 제 목차집을 제가 파일로 업로드 해놨거든요. 자료실하고 제 개인 카페에다가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출력하셔도 되고 폰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? 그 목차만 나와 있으니까 주제별로 목차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은 안 똑같아도 돼요. 그냥 목차 보고 이 목차가 나오면 내가 이 안에 머릿속으로 혹은 말로 이런 내용들을 좀 쓰면 되겠군. 중얼중얼 해보는 거예요. 그게 되면은 공부가 진짜 잘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, 이게 생각보다. 처음에는.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다가 안 되면 마세요, 그냥. 근데 되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되 혹은 뭐 중요한 논점만이라도 해보려고 하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저들하지 말자, 이런 겁니다. 그 다음 연기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거예요. 각 주제의 제목만 보고 목차를 구성해 본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. 그럼 이제 목차를 막 써보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되면은 진짜 연기를 너무 알차 완벽하게 보낸 건데 쉽지 않아요. 이게. 왜냐면 이거를 그냥 목차를 그대로 외우게 되거든. 근데 그렇게 외워봐야 그만 까먹어요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아침 테스트를 통해 훈련을 할 건데요.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목차도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 되겠구나. 이런 거 감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지금 당장은 뭐만 할까 싶을 건데 이거는 테스트하고 그거 같이 그 강평하면서 차근차근 얘기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당장 쉽게 안 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. 마지막으로 해당 진도 내에서의 중요한 판례를 암기를 하자는데요. 이 판례는 꼭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최대한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거는 기본 판례 누구나 외우는 거니까 일단 좀 이럴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다만 지금은 암기 부담은 너무 가지지 마시고 이거는 아침 테스트 하면서 같이 얘기를 더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한 3, 4일 정도는 좀 어버버 할 거예요. 근데 그거 넘어가면 대충 공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.